자영업 성공에 유용한 육친. 제 주위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영업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렇고 제 주변에 제일 많은 게 요식업이에요, 요식업. 저도 요식업을 좋아하고 요식업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1번 저도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이 의식주 중에 궁극적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요식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영업의 대표적인, 한국에서 특히 그렇죠. 대표적인 하나의 산업의 형태가 됐는데, 자영업의 성공에 중요한 어떤 육친이 요식업에도 활용이 많이 됩니다. 요식업을 어떤 요식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요식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식업은 뚜렷해요. 성공과 실패가 명확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명확한데, 왜 그것이 명확하냐면 요식업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하면 월세 나가는 거나 기타 세금 나간 거 외에는 변동사항이 잘 없잖아요. 매년 이사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다닐 수도 없고, 자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 의식주의 주는 좀 사업의 형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사업의 덩어리는 클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현금이 계속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 입는 거. 옷 입는 거는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필수 충분 조건 중에 충분 조건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 옷장에 몇 년 입을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취미라든지 유행,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감정의 변화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의류 매출이라고 이런 거는 등락이 있어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왜? 매일매일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음식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밀키트를 사 먹든 밖에서 사 먹든 외식을 하든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은 매일매일 현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중에 제일 재밌다고 말하는 게 매일매일 현금이 들고 매일매일 지속적인 매출이 잡히고 수익이 잡히는 요식업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거고,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실 내 주위에 요식업 하다가 망한 사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식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보다 요식업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항상 원하는 게, 사업적 기반을 여러분이 뭘 할 때 가능하면 요식업에 운이 있는 사람은 요식업을 하나 차려가지고 그 요식업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으라고 항상 합니다. 제가 그 포트폴리오 만들어줄 때 항상 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요식업이라고 하는 자영업을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요식업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식업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식신상관을 그 중에 봐도 식신이란 글자를 보세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은 말 그대로 글자가, 자, 글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식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 그대로 먹는 신입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장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육친 중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건강, 복록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와 그에 관련된 모든 파생적인 행위들을 통칭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식신의 모양이 좋으면 평생 굶지 않는다,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식신이 천을 기인이 되어 있으면 밥 절대 안 굶어요. 누가 밥 사줘도 사주고, 내 술 마시고 싶으면 전화하거나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밥 술 사준다고 전화하고, 아, 뭐, 고기 먹고 싶으면 희한하게 내 고기 사준다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식신이 모양이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식신은 우리 생명에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의 글자 형태가 사람의 건강과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새가 좋은 사람이 일단 돼야 됩니다. 자기 팔자에 식신이 없으면, 식신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자영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육친 안에, 일단 천간에 떠있는 식신이 좋겠죠. 그죠? 천간에 뜨는 게 없으면 지지라도, 형충파에는 일단 나중 생각이고요. 나중 문제고,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제일 유용한 거 1번. 그리고 대운에 들어와 주든지.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명 활동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형태의 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식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영업,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내 밥그릇을 해결해주는 그 글자가 바로 식신입니다. 식신이 있다고 해서 식신에서 요식업 하면 성공하죠. 하지만 요식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캐시카우를 할 수 있는 직업에 식신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신이 있는데 이것이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식신생재,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특히 재성은 식신생재의 모양을 띄고 있든지 안 그러면 대운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합으로 끌어들이든지 하면 어떻게든 내가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식신생재의 형태가 되면 내가 먹고 삶으로 인해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글자가 식신생재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식신생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거나 분명히 무슨 일을 하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인성, 편인정인을 쓰면 안 됩니다. 식신이란 글자 있는 사람이 정인, 인성을 가까이 하잖아요. 정인, 평인. 그럼 그 사람이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영업의 성공은 이 식신이란 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본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내가 누구를 관리 감독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절대 덩어리를 크게 하지 않고 좀 작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 요식업도 되지만 내가 자영업 스스로 해결하는 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이 아닙니다. 파리바게뜨 무슨 교촌치킨 아니면 치킨이나 프랜차이즈는 식신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사를 나왔는데 프랜차이즈를 차려야 되는데 자영업입니까?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자영업, 명리학에서 말하는 자영업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준비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본인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만들 수는 있지만 프랜차이즈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걸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식신입니다. 자, 그러면 식신만 있으면 좋냐? 모든 사람이 식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거, 식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비슷한 걸 찾아야죠. 바로 상관입니다. 상관. 근데 상관이 요즘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식신보다 요즘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고 막 이런 시대, 세계 교류가 많은 이 시대는 제가 보니까 식신보다 상관이 훨씬 성공에 유리합니다. 이게 식신하고 상관은 둘이 형제지간이거든요. 성별이 다른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양새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작용면이 달라요. 제가 요즘에 항상 추천하는 사주들이 뭐냐면 상관생제 사주입니다. 특히 편제. 상관생제라는 게 본인이 상관편제를 모양새를 잘 가지고 있다. 아, 그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자영업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상관편제들은 상관과 식신의 차이점 중에서 상관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신보다 상관은 어떤 업무라든지 일을 하는데
고를 수 있는 이 선택지가 엄청 많아요. 상관은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아, 나는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따질 필요가 없는 육친, 유일한 육친이 상관입니다. 상관은 이것을 해서 될까 안 될까를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빨리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관 글자를 안 좋아했던 이유가 상관은 질서를 자꾸 어그러뜨리고 꾸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꾸준히 뭔가를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상관생제의 형태들이 지금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식신생제가 좋으냐, 상관생제가 좋으냐.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제 모양새가 크다면 저는 상관생제를 추천해요. 그리고 식신과 상관은 장단점이 뭐냐면 식신은 상관화 시켜서 쓸 수 있어요. 자신이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식신을 상관의 형태로 만들어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상관은 식신이 안 됩니다. 흉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신의 장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신을 상관화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아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식신을 어떻게 상관화시키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글자 모양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건 개인적으로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상관생제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일이든지 오래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상관생제, 특히 상관편제격을 쓰는 사람이 그 사업을 오래 유지하잖아요. 저는 1990년대까지는 제가 5년에서 7년 정도만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5년, 요즘에는 3년도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1, 2년 하고 끝내라. 치고 빠지라. 그 다음 다른 거에다 치고 빠지라. 다른 거 힘들잖아요. 바로 그게 상관입니다. 힘들지만 그게 잘 나오는 거예요. 거의 저인방 어선 던지는 그 저인방 던져서 물고기 잡는 생각하시면 돼요. 던져가 골고루 다 올라옵니다. 싹 다 잡아올릴 수 있어요. 그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나는 통발이다, 낚시다, 뭐 주낙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상관은 안 그래요. 그냥 넣어가지고 훑어가 버린 겁니다. 운 좋으면 비싼 거 잡히겠죠. 운 안 좋아도 기분합니다. 그래서 상관생자가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의 성공에는 반드시 식신과 상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제, 편제. 정제, 편제인데 글자에 정제, 편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정제, 편제. 근데 정제와 편제는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자본주의는 편제라 뜻입니다. 자본주의 꼴 편제입니다. 편제. 자본주의는 정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이꼴 편제이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하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 어떤 무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 형태가 가능했던 거고 지금처럼 뭐 코인이나 주식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 잘 맞는 사람은 뭐냐? 정제격일까요? 편제격일까요? 편제격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편제라고 하는 결말이거든요. 결실. 상관 편제격이 모양이 딱 좋게 갖추어지고 그 사람이 요식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게 매출이 딱딱 찍힙니다. 자신의 팔자에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다만 이 돈을 오래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상관 식신 뭐 생제도 마찬가지지만 상관생제격 가진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돈을 현금으로 계속 돌려 써야 하는 겁니다. 상관생제가 망할 때가 뭐냐면 인성을 가까이 할 때. 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뭐합니까? 문서를 바꾸지요. 집 사지요. 땅 사지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상관생제 잘 쓰는 사람들은요, 계속 재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돈으로 현금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현금 자산이 2천억, 3천억이 되는 겁니다.
알고 빌 데가 몇 개 없어요. 실제로 현금이 통장에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거 건물을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하면 그 사주에 맞게끔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글자 자체가 편제이기 때문에 내 사주에 편제가 있는 분들은 자영업에 결실이 됩니다. 편제의 모양만 딱 좋으면요 성공을 잘합니다. 특히 남자가 성공을 잘합니다. 여성이 편제 있는 것보다 남성이 편제 있을 때가 더 잘해요. 여성은 상간 편제 있을 때가 잘하고 남성은 뭐 식상 가릴 거 없는데 자 남자는 식상 편제라도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식신을 상간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성은 식신을 상간으로 잘 바꿔 쓰지 잘 못해요. 그 남녀의 특성이 차이입니다. 에너지의 차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자본주의의 사회에 성공하려면 상관생제, 식신생제, 특히 편제가 있다면 자영업은 특별한 일 없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돈이 좀 모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경우는 1번 뭐라고 했죠? 부동산 투자 같은 문서화 시켰을 때 그 돈은 죽어버립니다. 그 돈은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자영업에 정말 현금을 버렸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 돈 무기업은 못 씁니다. 재산에서 사라지는 돈입니다. 둘째, 뭐겠습니까? 급제를 가까이 할 때, 욕심부리고 어디 투자할 때, 식신상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도구를 활용해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한탕주의로 빠지잖아요. 사주에 비연급제 쓰는 사람들이 한탕주의 많아요. 얼마 전에 뭐 저한테 댓글 달았던 분도 있는데 그분 사주는 제가 한번 다 풀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공의 모양이 어떤 거냐는 거죠. 성공이냐 실패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의 모양이 뭐였냐 하는 거죠. 존경받을 수 있는 성공이냐 존경받을 수 없는 성공이냐 아마 여러분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실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 하는 말 이런 말이죠. 장사 또는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안 가져간다. 왜? 여러분들이 나서보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분이 본인이 글자를 올려주는데 본인 사주 보니까 딱 알겠지만 뭔지 예, 그거는 제가 뭐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사주 글자 해석하는 거니까 재밌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식신상관이 자연급 성공에 아주 유리한 육친입니다. 그리고 재성. 왜냐하면 식신상관은 결과로 재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또 자영업을 만약에 사업의 형태로 구조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관성을 쓰시면 됩니다. 관성. 특히 평관. 정관 말고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의 성공에도 유리하고 식상생제격들보다 좀 차이점이 뭐냐면 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 때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손님들이나 사업의 계획의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사주의 편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 성공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편관의 속성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성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편관의 속성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갖고 싶어하는 형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재화를 지불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제품들을 팔거나 다루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관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정관은 뭐 필수품은 굳이 특별하게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필수품이 아닌 취미품 아니면 기호품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편관입니다. 편관이라는 글자를 잘 쓰게 되면 재성을 따라 편재 정제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잘 씁니다. 특히 여성들은 평간 잘 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성 평간격들이 재성으로 성공하잖아요. 가정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80%뭐 그냥 넉넉 잡고 90% 이상은 이 여성 본인 자체가 로맨스가 발생합니다. 가정은 유지가 어려워요. 본인이 그냥 바람을 피우게 돼요. 바람을 피우는 형태로 갑니다. 관계를 했냐 안 했냐,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 뭐 그거는 두 사람의 개인 문제고, 평간 정제, 평간 편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평간 정제도 바람 피웁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남성분들 잘 알아두세요. 내 배우자가 평관, 정제, 편제를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밖에 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장사를 하려고 한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내 말고 나의 아내를 품을 남자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을 시키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도덕 윤리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남자분들은 이걸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런 사주들은 내가 자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들으면 본인이 마음속으로 찔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관성 중에 편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성공에 유리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네 가지, 식신, 상관, 정편제는 가리지 않지만 그래도 편제, 편관, 요 네 가지가 지금 시대에 2010년에서부터 뭐 지금 앞으로 2030년 중반까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 유리한 육친이고, 이런 형태들은 본인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특별히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자가 평간정제, 편제를 갖고 있는 사주가 사업이 왜 안 될까요? 바람 안 피워서 그래요. 사업 성공하시려면 바람 피우고 로맨스를 하세요. 남편 말고. 그럼 성공합니다. 못하겠다고요? 그럼 성공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개인의 관계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대로 따르면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얻을 것이고, 하늘이 정해준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를 못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알량한 개인 자존심이나 개인의 도덕 윤리로 나는 내 남편과 이걸 지키고 살 겁니다. 뭐 그럼 그래 하세요. 그래 하시면 되잖아요. 대신에 성공 못 합니다. 성공 기대하지 마세요. 왜 하늘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늘이 원래 만들어놨어요. 개인의 도덕과 윤리는 하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인 사람 거의 없어요. 윤리적인 사람도 거의 없고, 하늘이 볼 때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죠. 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영업에 성공한 육치는 이렇게 식신, 상간, 편제, 편관이다. 뭐 자영업 성공에 불리한 육신도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본인 사주나 이런 데서 뭐 있으면 뭐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다른 데 상담 받아 보시면서 이런 걸 활용을 해 보십시오.